이론과 문제풀이를 꾸준하게 병행학습을 하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다양한 시험을 준비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전체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올인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기출문제하고 핵심 집약 이번에는 같이 진행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오답노트 하셨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파이널, 핵심 집약 2분의 1 특강, 그리고 나서 실전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 무료 특강 4가지 까지 국가직 시험 대비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커리큘럼이고요. 그중에서 7급이라고 되어 있는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강론 이론, 강론 기출은 7급 커리큘럼 내지는 국무원 7급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본인의 시험에 맞춰서 이 커리큘럼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지금 지방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간혹 어느 단계부터 공부를 하면 될지를 문의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흐름에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방직 대비로는 카페라든가 내지는 국가직 9급 해설 특강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핵심 집약 4분의 1 특강,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이렇게 2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번에 지방직 시험까지 시험 기간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커리큘럼들을 보여드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단계에서 올인원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지는 직렬을 바꿔서 오신 분들도 이제 기본 심화 이론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너무 이제 기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커리를 가기보다 이제 올인원하고 기출 2가지로만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같이 넣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시점에 올인원을 봐도 늦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특히 직렬 변경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년 국가직 끝나고 나면 항상 있어 왔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제가 요약집으로 가지 말고 처음 초시생 분들은 올인원부터 그냥 공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보통 한 2개월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고득점을 받으신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예 너무 기분이 부족하다, 내지는 너무 예전에 들어서 많이 휘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심화를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심화까지 듣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론을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 집약 특강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핵심 집약 특강이 이제 때로는 이제 강의 수를 보고 총 강의 수를 보고 좀 놀라셔가지고 아 이게 유학 강의가 맞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러닝 타임이 되게 좀 짧아요. 짧고 빨리빨리 테마 위주로 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올인원에 듣던 약간 어떻게 보면 호흡이 긴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국가직 9급 시험을 보시면서 체감을 하셨을 거예요. 내지는 국가직 9급 시험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아, 내가 기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너무 성급하게 문제풀이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기본 심화, 핵심 집약, 기출문제 내지는 플러스를 조금 더 하자면 오답노트까지가 가장 이 행정법에서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모의고사는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지만 기출 이해독을 지나고 나서는 모의고사는 하나 정도 푸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앞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심 집약 온전한 특강 하나가 있고 2분의 1 특강이 있고 이번에 또 4분의 1 특강이 또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뭐 5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도 학습 시간도 많이 배분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오답노트가 앞에 있었어요. 그 기출문제 앞에 있어서 기출을 풀기 전에
오답 노트를 먼저 듣고 기출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기출을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핵심 집약하고 기출 문제를 아예 패키지로 묶어버리고 오답 노트를 지금 커리대로 가신 분들은 약간 복습의 형태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국가직까지는 모든 커리가 끝났기 때문에 오답 노트의 활용성은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두 번이 있습니다. 단원별 모의고사가 한 번 있고 뒤에 가면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모의고사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거를 풀까요? 라고 하시는 분 내지는 어떤 순서로 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뭐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뒤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무료 특강이 네 가지가 있었고요. 국가직까지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특강을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방직이 내가 온전한 목표다라고 해서 무료 특강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커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양한 자료들이 정말 카페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자료들을 무한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 때문에 괜히 겁먹었던 분들, 어떤 숫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막연한 공포심이 좀 있으세요. 외우자니 그렇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문에 기간이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예, 반영을 해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대비 특강이 1하고 2까지는 올라가 있고요. 3은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료 특강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공단기, 소방단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제 세 가지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이 커리큘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 이론과 기출 두 가지를 다 잡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핵심 집약과 기출 문제를 이제 묶어서 병행학습하실 것을 이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가직을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지방직 때도 제가 그냥 시험 끝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핵심 집약과 기출 문제는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모의고사는 한 번 정도 푸시고 기본이 부족하시면 오답노트 보시고 그리고 무료 특강은 필수로 다 들으셔라. 이게 거의 카피되다시피 계속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핵심 집약에는 이론과 기출 OX가 있고요. 기출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는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기출 OX,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한 번에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핵심 집약 같은 경우 아직 2단계를 점수가 좀 낮거나 아니면 다시 공부를 이론과 기출을 한 번 더 다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를 이 패키지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 학습 방법에서 내가 기출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핵심 집약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핵심 집약의 기출 OX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기출 OX에서 틀린 문제는 이제 번호 매칭해서 왼쪽에 이론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핵심 집약에 그 기출 문제의 번호 표시가 없지만 세 글자라든가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그렇게 이론 부분에 세 글자로 표시하거나 밑줄로 표기를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처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핵심 집약에서는 이론과 그 기출 OX를 같이 풀어보시고 기출 OX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키워드에 색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무지성으로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각각 기출 지문마다 키워드를 파악하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출 문제를 푸시는데 기출 문제 강의를 들으실 경우에도 반드시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과 키워드 학습, 그다음 실제적인 그 객관식 문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답변이 좀 계속 밀리기는 했는데 공통적으로 좀 보다 보면 80점대에 좀 머물러 계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상당외로 그 핵심 집약은 그래도 회독을 하셨는데 기출을 회독을 안 하시고 혹은 못 하시고 모의고사를 보셔서 80점대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기출 문제를 패스를 하신 경우인데 뭐 재시생이거나 아니면 초시생인데 너무 버거워서 기출 문제를 패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방직 대비로서는 기출 문제는 어쨌든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그 핵심 집약과 기출 문제는 항상 같이 그 도저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핵심 집약까지는 볼 새가 없다라고 하시면 정말 기출 문제의 집은 꼭 확인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기출 OX에서 OX 판단하는 것과 실제 어, 사지선다에서 혹시 이제 생소한 지문 때문에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요. 어제 그 써니쌤이 해설 특강 때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 측면에서 기출문제를 아직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써니쌤이 그 기출문제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넘나들다 보니까 그 앞뒤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문제를 연결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번에는 특히 기출문제 타임코드를 카페에 제공해 놨기 때문에 또 각각의 출제 영순위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유용한 자료이니까 기출문제 타임코드는 꼭 활용을 하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과 기출을 이제 균형적으로 학습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컬이었다라면 이제 내가 조금 기본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제 이제 그 써니쌤이 80점대 이하는 오답 노트를 한번 보고 나서 핵심 집약이든 기출이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오답 노트 특강을 들으실 것을 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특히 이번에는 오답 노트가 핵심 집약이랑 기출 다음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강의 수가 짧아요. 그야말로 핵심 주제 위주로 담았기 때문에 또 PPT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계속 하는 데에는 이 오답노트 특강을 확인하시는 거에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핵심 집약과 기출 문제를 학습한 뒤라면 오답노트를 복습에 유용하게 커리를 활용을 하시고 기본이 부족하신 경우는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답노트 특강을 먼저 쭉 한번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집약과 기출로 넘어가시면 훨씬 이해하는데 예,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 집약과 오답노트에는 각각 그 기출되지 아까 핵심 집약에 기출되지 않았던 내용도 그 이론에 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오답노트에는 그 핵심 주제인데 기출 외에도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쟁점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얇은 책자에 기출과 또 중요한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미기출 내용까지도 아주 얇게 압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어떨 때 유용하시냐면 이제 시험 정말 막판에 뭐 이틀, 3일 이렇게 앞두고 헤비한 책을 보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는 경우에 정말 빠르게 회독할 수 있는 게 오답노트거든요. 혹시 소방직 지금 준비하시는 분 중에 여기 계시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를 하셔도 괜찮고요. 내지는 핵심 집약에서 이제 체크하신 거 하셔도 괜찮고 이번에 족보를 나눠드렸잖아요. 기적의 족보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책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렇게 핵심 집약과 기출을 통해 내지는 오답 노트와 뭐 기출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좀 다졌다라면 이제 그리고 기출을 다졌다라면 내가 실제로 그 기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실전 적응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또 이 모의고사만 계속 치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찍기 훈련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고요. 앞에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최소 기출은 2회독을 하고 나서 모의고사로 넘어오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는 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그 16회, 8주차 총 16회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죽을 것 같다 할 정도의 길이의 어마무시한 그 선지들이 기억부터 뭐 엄청나게 긴 길이의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단원별 모의고사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은 어느 정도 좀 기출을 좀 회독을 좀 하신 분들, 기출을 조금 회독하신 분이 단원별 모의고사를 들어가시면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조금 회독이 좀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출을 놓고 관련 기출이 각각에 있기 때문에 기출책을 펴놓고 조금 더 기출을 제대로 좀 함께 다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원별 모의고사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기출을 예를 들어 1회독만 하고 성급하게 넘어가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대신 이번에 단원별 모의고사는 가장 좋은 점이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끼리 뭐 실내보호면 실내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박스들 쫙 이렇게 한꺼번에 선지들을 묶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박스 안에 있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선지들을 풀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기출 지문들을 한꺼번에 다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에 좀 유용하도록 문제의 주제별로 그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는 많이 유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직 전에 핵심 집약 2분의 1 특강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2분의 1 특강이라고 해서 뭐 절반만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중요 내용들은 다 짚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핵심 집약을 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이론은 한번 훑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이제 개설될 4분의 1 특강보다는 이 2분의 1 특강을 듣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4분의 1 특강은 휘발성 방지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면 더 좋고 이 2분의 1 특강은 그야말로 핵심 집약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해설하신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중요한 내용들을 더 압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약간 배속하는 느낌의 그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모의고사가 진도별로 되어 있다라면 동형 모의고사는 전범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까지 이제 단원별을 꼭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실전 동형을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단원별과 동형을 둘 다 할 시간이 없다. 네, 아직은 조금 그 앞에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출까지의 부분 계속 강조드렸던 그 부분을 열심히 하시고 동형 모의고사 하나만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전 감각을 시간을 재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OMR 답안지가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각각 OMR 답안지를 활용하셔서 그 시간을 재고 각각의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공단계에서도 또 내지는 앤서북 앱에서도 자기 위치 확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내가 몇 분 정도 몇 분 컷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실전처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이제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한 5점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약간 어렵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필수 무료 특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거를 들었던 분들도 올해 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또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좀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써니쌤이 그 개정분에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쏙쏙 짚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분량도 줄이면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정기본법 특강을 이제 하셨는데요.
행정기본법은 이제 요새 거의 디폴트로 매번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도 나온 것처럼 행정기본법 특강에 있는 내용들 내가 특강을 들었다. 근데 잘 들었다 하면 적어도 한 문제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강을 들어주시고요. 그다음 최신 판례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에 나왔던 그 내용들의 판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고난도 대비 특강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과 투 각각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강의도 들으시고 자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직 때까지는 열심히 사실 무료 특강은 이제 이해하고 뭐 습득을 하시면 좋지만 막 머릿속에 넣느라고 바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방직 때 또 이 무료 특강 그전에는 계속 무료 특강에 계속 강의가 개설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직에는 이 무료 특강, 이 네 개에 대한 무료 특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좀 놓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했던 것처럼 지방직 때에도 이 무료 특강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도 한 2개월 남짓한 시간에도 올인원 새로 들어와서 고득점에서 합격하신 분 많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길어졌기 때문에 보다 지금은 예를 들어 점수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혀 뭐 체념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반면 내가 국가직에 시험을 잘 봤는데 자칫 소홀히 했다라고 하시면 그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하게 대비를 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를 항상 같이 학습을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구급 이제 어제 해설 특강 들으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기본이죠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이 선지는 안 나와요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뭐 수준이라든가 앞으로의 출제 경향 이런 것도 다 해설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지선다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은 잘 모르는 지문인데 그냥 답은 찾았다. 근데 맞았다.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실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 모든 지문을 다 알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공부량을 엄청 늘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꼭 학습해야 하는 그런 커리들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소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데, 이제 문제풀이만 계속 하시면은 또 이론 까먹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집약과 오답 노트에도 미기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고, 기출도 이제 예를 들어 기출 문제집 하나만 그냥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틀린 것만 본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공부량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전에는 알고 있었던 것도 그때 가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핵심 집약과 기출을 공부하시면은 핵심 집약은 어차피 전범위를 전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핵심 집약과 병행 학습을 하신다라면 기출은 예를 들어 뭐 틀린 문제라든가 헷갈리는 문제들 위주로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론과 문제풀이를 꾸준하게 병행 학습을 하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설로 4분의 1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4분의 1 특강은 휘발성 방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제 그 써니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95점, 100점, 유난히 어제 정말 100점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고득점을 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로 그냥 계속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공부를 하되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활자가 눈에 익으면 학습이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 특강이라고 하는 조금 더 짧은 2분의 1 특강이 한 6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분량이. 그 정도를 그냥 학습을 하시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방직 봉투 모의고사가 이번에 출간이 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역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실
그 인사혁신처가 9급, 7급,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다 그 출제를 하는 출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의 그 문제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인혁처 기반에 그 주간에 그 최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신 그 여러 가지 출제 경향이라든가 난이도들을 파악을 하고 문장 길이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사회분의 그 봉투 모의고사를 마지막 검토 중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워크북이 하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조그만 단어장 같은 크기인데요. 이제 그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년간 지방직 9급과 7급의 그 기출 지문을 옳은 지문화한 단어장 같은 시험장 핸드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 내용들을 펴고 다 옳은 지문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기적의 족보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적의 족보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지방직만 다룬 거는 아니잖아요. 전범위로 해서 다룬 거고요. 그중에 또 필수를 또 선택을 한 거고, 미니 핸드북 개념의 시험장 워크북은 이제 옳은 지문인데 지방직 9급과 7급을 포커스로 했고, 그중에 9급과 7급 23년도 거까지 다 최신 반영을 해서 예, 같이 배부될 예정이오니 그 봉투에서 이제 보셔갖고 실제 OMR 답안지에 체킹도 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OX 쿠폰도 들어가니까 수시로 앱을 통해서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온라인 모의고사 2회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모의고사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시험도 한번 쳐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봉투 모의고사도 공단계에서 위치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잊었던 무료 특강 그 지방직 시험 전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료 특강 내용들을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이제 이 온라인 모의고사에 같이 합해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습에 유용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그 콘텐츠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험 대비 자주 묻는 질문들인데요. 어제 이미 써니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80점대까지는 오답 노트를 먼저 보고 핵심 집약이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70점대 같은 경우도 오답 노트를 쭉 보면서 전체 흐름, 그다음 핵심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를 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집약과 기출문제로 속도를 좀 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점수 정책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카페 보니까 지난번 지방직 때도 80점이고 지금도 80점이에요. 왜 점수가 잘 안 오르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지난번에 80점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국가직 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막연하게 지방직 때도 뭔가가 떠올라서 점수를 잘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 항상 그 좋은 점수가 담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 끝나고 나서 지방직으로 가면 또 다시 새로운 시험을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해주시고 초시에서 제시 또 제시에서 또 다음 연도를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커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커리들을 이제 약간 자의적으로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이 조금 그냥 눈에 익는 정도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점수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 정책인 분들은 이 이제 오답노트 한번 쭉 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핵심 집약과 기출로 들어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너무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뒤에 가면 또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제 점수 정체기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댓글로 본인은 같은 상황이었는데 써니 캠프에 참여를 하고 나서 정말로 점수가 그 캠프대로 잘 따라가서 이번에 100점을 받았다라고 정말 이렇게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다양하게 카페에서 그 이벤트,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하니까 참여도 하실 겸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보면 약간 자극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혼자 공부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효과로 그렇게 같이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은 가지고 있는 교재로 학습을 하시되 만약에 이제 강의를 조금 안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핵심 집약 4분의 1 특강으로 휘발성을 방지하는 것도 좋고요. 지방직 봉투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권화 엄청 많이 문의를 하시죠. 어디에 단권화를 할까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24년 교재로는 단권화를 하셨으면 하고요. 논점이 빠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몰아서 자기가 끝까지 밀고 갈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교재로 단권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른 교재들은 23년을 보셔도 되지만 단권화를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써니쌤은 이제 항상 이제 본인한테 익숙한 책으로 단권화를 해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세요. 예, 가장 익숙한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저는 이제 욕심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기본서든 기출문제집이든 핵심 집약이든 세 개 중에 하나로 단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오답노트로 단권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답노트는 굉장히 기본을 좀 탄탄하게, 그리고 핵심 주제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인데 알아야 둬야 되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핵심 집약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 오답노트의 특징,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권화 교재로는 예를 들어 핵심 집약이 좋을까요? 오답노트가 좋을까요? 라고 할 때는 저는 단연코 핵심 집약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OX는 핵심 집약의 기출 OX 내지는 기본서 보조단의 OX 간혹 기본서 보조단 OX만 풀고 기출문제 안 풀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출 OX를 푸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관식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 소거법을 활용할 이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예를 들어 저는 10회독을 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그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회독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회독수가 높은데 내지는 커리를 많이 풀로 갔는데 점수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어제 써니쌤도 말씀하신 건데 그냥 읽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바른 학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집은 여러 번 풀다 보면 그냥 답을 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각각의 선지별로 OX를 판단을 하고요. 때로는 긴 지문 같은 경우는 끊어읽기도 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고요. 내지는 각각의 이제 키워드를 파악하는 훈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키워드를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넣어 드린 것이 그래서 핵심 집약 오른편에 있는 그 문제였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기출문제를 내가 정말로 열심히 회독을 했는데 내가 진짜로 기출문제를 잘 알고 있을까라고 의문이 당연히 들 거고요. 그때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그 단원별 모의고사도 그렇고 동영 모의고사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나올 봉투 모의고사도 기출 지문을 변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를 그대로 풀었을 때는 내가 풀었는데 조금만 변형을 했는데 키워드 약간만 변형을 했는데 못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키워드 중심의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다회독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재시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있거든요, 눈에. 그런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로 내가 이 쟁점의 기출 지문을 알고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 OX 앱이 있어요. 이동시 내지는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 OX 앱을 푸시고요. 그때 틀렸던 지문들은 틀린 문제에다가 저장을 하셨다가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서지쌤 말씀하셨지만 OX 앱이 유용은 하나 실제로 공부는 교재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OX 앱은 그렇게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틀린 지문 발견하시면은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앤서북 앱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모의고사가 교재마다 다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뭐 4회차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2회차, 어떤 경우는 1회차도 들어갔는데 이 앤서북 앱은 그 온라인 모의고사에 대한 그 정답을 클릭하고 나중에 해설을 확인하고 나의 진단 평가를 해주는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의 교재별 모든 교재에 지금 다 앤서북 오답 노트를 제외하고요. 온라인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 교재를 보다 보니까 QR코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문득 생각이 들었다라면 카페에 공지글을 보셔가지고 그 온라인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의고사를 더욱더 강추하는 이유는 써니쌤이 이 써니로 TV에서 유튜브에서 이것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해주세요. 이제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이번에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점수도 좋아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강 후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써니로 TV를 통해서 그 써니쌤의 그 다양한 그 해설 강의 내용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번에 또 막강한 써니 캠프 꼭 정말 강추드려요. 써니 캠프를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너무 좋았다라고 그 평이 너무 좋았고, 특히 실감에 계셨던 분들도 또 써니캠프를 그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 다음에 꼭 참여를 또 하겠다. 언제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든요. 지금 일단 그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분들의 핵심 집약, 그 써니캠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또 지방직 대비로 해서 그 두 가지 커리큘럼에 대한 써니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떤 강의 교재를 선택할 건지 이제 핵심 집약하고 기출 문제는 사실 오답 노트하고 핵심 집약하고 상관없어요. 기출 문제는 그냥 디폴트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를 다 들을까요? 발췌할까요? 당연히 전체를 들으시면 좋은데요. 특히 뭐 초시생이라든가 이제 이론 잘 좀 틀이 안 잡히신 분들은 기출 문제도 전체 수강을 하시면 좋은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아까 기출 타임코드 카페에 공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췌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심 집약도 발췌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는 그 보다 기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활용을 해주십사라고 했고요. 기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답 노트 듣고 나서 핵심 집약과 기출로 하시면은 아주 퍼펙트이고요. 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와 핵심 집약을 놓고 본인이 어느 수준에 좀 더 적합한지, 내가 어느 정도의 학습 숙지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 핵심 집약을 들을 건가, 2분의 1을 들을 건가, 4분의 1을 들을 건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너무 많이 좀 휘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 집약,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시 듣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는 이제 70점대도 2분의 1 특강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2분의 1 특강과 이제 핵심 집약 특강을 본인이 이제 점수라 해도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다른 과목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고 4분의 1 특강은 정말 아니면 이제 앞에 거를 들었다가 나중에 그냥 정말 빠르게 회독하겠다 하시는 경우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내지는 뭐 핵심 집약이 이제 워낙 좀 자세하게 해설이 돼 있어서 강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재 잘 보시고요. 교재에서도 말씀드린 거대로 OX 문제만 풀지 말고 왼쪽에 있는 이론, 특히 아직 기출되지 않았던 색 글자 되어 있는 내용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핵심 집약 5회 온라인 모의고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허점을 노려서 고난도 대비 특강에 했던 내용 플러스 핵심 집약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론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묶어서 핵심 집약 5회 온라인 모의고사를 했어요. 그때 거의 여러분들이 많이 폭망을 하셨어요. 거의 평균 점수가 60점대 막 70점이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은 약간 버리고 이제 문제만 계속 학습을 했을 때에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한 번 더 다지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5회 모의고사를 한 거니까 핵심 집약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회 모의고사를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본서는 언제 보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조단 문제 위주로 그 앱을 활용하면서 보셔도 괜찮고요. 나는 핵심 집약이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본서와 기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하고 기출로 정리를 하시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자면 오답노트 정도는 이렇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서 기출이 워낙 메인이니까 그렇게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제 그 비슷한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는 괜찮은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다른 내용을 보거나 너무 경향이 다른 내용을 보거나 특히 이제 책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올려져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면 그 23년 대비료에서 저희 그 재개정법령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전에 기출 해설들은 잘못되거나 정답이 달라진 게 많아요. 그래서 시행착오 기출 문제를 난 꼭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차라리 그러니까 정선되어 있는 뭐 교재를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제 제가 특히 뭐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기출 해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시행착오 기출을 보면서 답이 떠올라요. 그리고 때로는 기출이 너무 학습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시행착오 기출 문제를 풀면서 또 찍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기출 회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차라리 모의고사로 넘어와서 모의고사의 두 단계를 가시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뭐 동형 모의고사를 뭐 이렇게 풀어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기출 변형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 세 개를 다 하겠다라고 하시면 단원별 먼저, 두 번째 실전 동영, 세 번째 봉투고요. 만약에 난 하나만 하겠다라고 하시면 봉투 모의고사가 좀 4회분이라 좀 적기는 한데 실전 동영이 8회거든요. 그래서 실전 동영 정도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봉투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실전 익히기예요. 그 지방직에 딱 맞춰진 거기 때문에 그거의 활용도를 보시고 하시고요. 단원별 모의고사의 장점은 풀 때는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려운데 풀고 나면은 엄청나게 실력이 상승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의고사마다 특히 단원별하고 실전 동영 봉투에는 없어요. 그 앞서 나왔던 모의고사에는 선지별로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선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전에 놓쳤던 기출 관련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